네, 2018년 10월 31일, 10월 가장 힘들고 고됐던 폭락장의 마지막 날입니다. 수요일 장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이 그렇게 평온한 반등세를 보였지만 또 평온하진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반등이 대만 가권처럼 대만이 오늘 엄청나게 올랐어요. 대만 가권이 막판에 뭐야 이거? 대만이 종가에 저도 지금 봤네요. 이거는 대만이 갑자기 종가까지 그냥 쫙 올리면서 3%대 반등이 나오겠는데, 그럼 대만이 3% 정도의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아시아에서는. 그 다음에 니케이도, 일본 니케이도 종가까지 쫙 끌어올리면서 2.16%의 상승을 보였고요. 항생 조그맣게 올라왔고, 상해 종합도 양봉 1.3% 종가까지 계속 끌어올리는 분위기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항생 아까 봤고, 하여튼 대만 가권이 지금 많이 올라갔네요. 어쨌든 지금 보면은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상승, 오늘 반등 추세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렇게 세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왜 세지 않았을까요? 일단 개인들의 수급 자체의 문제. 개인들이 오늘 종가가 형성되기 전까지 코스피에서 3천억대를 매수를 하고 코스닥에서 2천억 정도를 매수를 하면서 전일 6,300억인가요? 팔았던 게 그거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의 물량을 다시 채워버렸어요. 그러면서 오늘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그리 세게 나오지는 않아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반등이었습니다. 편치 않은, 양봉으로 끝나지도 못했어, 우리나라는. 그쵸, 코스닥은. 갭 띄어가지고 0.7% 갭 띄어서 0.7% 끝나는, 거의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멈춰있는 수준인 거예요. 하루 종일 횡보했잖아요. 그쵸? 이게 240 분봉 기준으로 이 하루 종일 횡보하면서 마음은 편하지 않은 반등이 보였습니다. 대형주들, 코스닥 대형주들은 오늘 움직임이 거의 없었어요. 신라젠 같은 경우는 3% 빠졌고 3.6% 빠졌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지금 8% 빠졌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코스닥 1등 종목이 8%나 빠지면서 사실은 지수가 엄청 내려가는 게 정상이었습니다, 오늘. 이게 빠지면요, 코스닥 지수가 못 버텨요. 그런데 오늘 버텨줬다는 것은 나머지 중소형주들이 일제히 너무나 큰 낙폭과대 상태에서 그냥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사실 10조 원이면 1,000억 원짜리가 100종목이잖아요. 일반적인 1,000억 원짜리 중형주가 100종목이 평균적으로 8% 올라가야만, 전부 다 8% 올라가야만 이게 커버를 할 수 있는 수준이죠. 1,000억짜리 100종목이 8% 상승한 거. 그런데 오늘 중소형주들은 대부분 3에서 10%는 반등을 많이 했습니다. 3에서 8%는 평균적으로 대부분 반등을 했어요. 너무나 낙폭과대가 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정말 비정상적으로 방어를 한 거예요. 원래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8% 빠지면 증시 코스닥 박살납니다. 그러나 오늘은 지수 자체는 묶어두고 중소형주만 반등이 나와서 마치, 이게 무슨 효과예요? 개인들은 폭락 끝나고 이제부터는 시작이다. 최저점 찍혔고 언론에서도 바닥 다 왔다고 하네, 바닥 다 됐다고 하네. 뉴스 보니까 바닥이라고 하고, 너무 과하다 하고, 또 정부에서는 패닉 아니다, 이 정도면은 우리나라 펀더멘털 전혀 이상 없다. 이런 거 언론, 오늘 한국경제신문 대문짝만하게 첫면에 뭐예요? 펀더멘털은 전혀 이상 없다라고 정부의 입장을 딱 써놨어요. 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개인들은 무슨 판단을 해요, 오늘? 난 오늘 어제 최저점 잡았어. 대박이야. 오늘 잡으면 최저점이야. 폭락 끝났어. 보니까 중소형주들 반등이 일제히 막 다 일어나고 있어요. 3%에서 8% 막 다 올라와. 조그만 종목들 엄청나게 빠진 것들 있잖아요. 레드로버 같은 거 상한가 올라와. 반등 막
저 4,000원대 있던 게 1,000원까지 내려간 게 이 반등에서 강하게 올라와. 내 것도 지금 물린 것들도 보니까 적어도 평균 5% 올라와. 야, 이거 저점 잡았나 보다.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착시 효과를 딱 만들어 버렸어요. 실제로 지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대형주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건 코스피지만 밀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착시 효과로 개인들의 매수세를 엄청나게 이끌어낸 하루였다고 봅니다. 오늘 코스닥에서 사실 오늘 매수를 할 수 있는 날이에요. 개인들은 이틀 동안 너무나 많은 물량을 많은 주식을 팔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매수가 예상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어제 마감 때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개인들이 조금 살 수 있다고. 그러나 제가 생각한 수치를 이미 많이 넘어섰어요. 한 500억 정도 사지 않을까? 5, 600억? 많이 팔았으니까 들어와야 돼요. 이때처럼. 그러나 너무 오버스러웠어요. 오버스러운 것의 배경을 보아하니 언론 그리고 또 개인들의 성향도 지금 무시 못합니다. 한 100만 명 정도의 개인 투자자는 각종 정보가 각종 정보에 과거보다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쵸? 어떤 단체로 움직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개인들이 한 100만 명은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2018년에 늘어난 초에 비트코인 활황으로 그 이후에 늘어난 개인 투자자들의 성향들이 굉장히 강성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들은 단체 활동을 하고 또 많은 정보를 접해서 저점이라는 판단을 하고 또 매수를 한 번에 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매매를 하는 과거의 폭락장, 10년 전 폭락장, 20년 전의 폭락장과 다른 개인 투자자들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사유 배경이 될 수 있고요. 또 다른 배경은 착시 효과. 시장은 분명히 내렸어야 마땅한데 종목들이 올라가고 시장은 버티고만 있어요. 기대감을 더 줄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원래 시장은 빠졌어야 지금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때문에 빠졌어야 정상인 시장인데 버텨줬기 때문에 착시 효과를 만들고 그 착시 효과 때문에 또 개인들의 매수가 또 들어오고 아직 시장은 잠잠한데 내 거 아직 안 갔으면 내 거 더 사오면 그런 계속 물량이 들어오면서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그 8% 하락을 방어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굉장히 취약해 보여요. 시장이 위태롭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내일 만약에 지금 오늘 수백 종목 1000개 가까이 되는 이 반등 종목들이 내일 조정이 나오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가만히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시 원위치 되는 건 쉽습니다. 오늘 오르지도 않았는데 내일 그러면 고꾸라 박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만 내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다른 종목은 그대로 있지만 아니면 조금씩 반등하고 있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갑자기 다시 3% 이상 반등을 해주면 시장은 올라갈 수 있겠죠. 자, 굉장히 시장이 올라가는데 뭔가 내일 만약에 만약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3% 이상 4% 이상 반등을 하잖아요. 시장은 되게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되게 이상한 거예요. 지금 어디 갔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희생을 한 겁니다. 이게 오늘 뭐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오늘 뭐가 실적 바닥 실적이 나왔네. 실적 우려로 어쨌든 떨어졌어요. 다만 이게 이날처럼 끌고 올라오면요 오늘 하락했는데도 버텼기 때문에 얘네들 실적 있어봤자 지금 실적대로 움직이는 종목도 아니고 시장을 주도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내일 말이에요 이런 반등이 나오잖아요. 시장은 굉장히 가볍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목들은 오늘과 같지 않을 수 있어요. 다른 중소형 종목들은. 시가총액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일 아마 그래서 변동성이 좀 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월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영향이 오늘 없었는데 내일은 있을 거예요. 오늘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수를 떨어뜨리는 걸 다른 종목이 굉장히 많이 방어를 해줬는데 내일은 다른 종목이 아니라 셀트리온 때문에 시장이 반등이 오히려 일어나서 착시 효과가 일어날 수 있어요. 시장이 쓱 멈춰있다가 원래는 내려왔다 와야 되는데 그냥 살짝 멈춰서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반등이 나온다. 만약에 셀트리온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왔다가 올라간다면 시장은 출렁일 겁니다. 내일 변동성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주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음. 어쨌든 시장이 이런 착시 효과로 개인들의 매수세를 많이 들어왔는데 개인들한테는 결코 지금까지 보셨잖아요. 개인들한테 결코 쉽게 수익을 주려 하지 않습니다. 이 시장은.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5천억을 덤빈 이 시장에서 쉽게 개인들이 갖고 있는 종목을 위주로 가볍게 올라가는 막 그런 개인들이 사자마자 올라가고 샀는데 막 저 멀리 가 있고 이런 쉽게 수익을 주는 구간을 결코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평균적으로. 예외 종목들 다 빼고요. 평균적으로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굉장히 많이 종목들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은 반면에 오를 수는 있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반등하면서. 오늘 8% 하락한 만큼 메꾸면 시장은 얘 때문에 떨어질 걸 안 떨어지고 그냥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이건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고 다만 시장이 올라도 종목은 지지부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 자체가 11월 초에 크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11월 달에 일정들을 계속 지나가는 과정에서 11월에 어쨌든 지금 개인들은 굉장히 방심을 하고 있어요. 안심하고 있어요. 폭락장 끝나서 나 다시 돈 투입해야지. 적금 깨고 다시 투입해야지. 저점이다. 2009년에 봤잖아. 응? 저점 지나면 폭등하는 거 방심하고 있습니다. 이때 11월 초에 11월 5일 이란 경제제 11월 6일 미국 선거 지나면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1월 7일에 시장에 반영이 되고 11월 7일까지 출렁이다가 보면 다음날 11월 8일 옵션 만기일이야. 여러 가지가 11월 5, 6, 7, 8에 겹쳐 있어요. 다음 주 월화수목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또 금요일이고. 자, 그 주가 핵심적인 자리가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흔들 수도 있고 오히려 불확실성 리스크 소멸로 인해 거기서부터 강하게 끌어올릴 수도 있고요. 모르는 겁니다. 그때 가서 보고해도 늦진 않을 겁니다. 지금 돈이 있으신 분들 그때까지 가급적 지키시고 하더라도 데이 트레이딩 단타로 끊으시고요. 그때 현금을 갖고 계시는 게 최대한 좋을 것 같고 기존에 이 폭락장 거쳐서 현금이 없어서 주식에 다 물려있다. 주식에 다 갖고 있어서 나 어떻게 꼼짝 현금 못 만든다 하시는 분조차도 최소한의 현금은 만들려고 노력은 해야 되는데 언제 만드느냐. 11월 5일 전에 6일 전에 진짜 이 종목은 아니다 싶은 것들 과감하게 잘라서 현금 대기를 하는 게 나을 수가 있어요. 그 종목이 설령 조금 더 반등하더라도 일단은 어제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해요. 전체적으로 최저점을 찍은 이 최저 라인에서 여기 보면 이 최저 찍은 이 최저가 라인에서 대부분의 종목이 30에서 70%는 올라올 겁니다. 그러나 아직 이 최저가 확실한 최저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한 번 더 3,800원을 이 종목 RFSM의 기준으로 3,800원을 찍는다면 그게 역사상 최저가 찍히는 거면 그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일단 일정을 앞두고 있으니까 적당히 올라오거나 조금 이거는 조금 나중에 올라갈 때도 느리겠다 싶은 것들은 일부 다만 5% 다만 10%라도 1,000만원 중에 100만원이라도 현금을 조금 갖고 11월 6일 7일 미국 중간선거를 거쳐 가는 것이 조금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건 아직 월 말이고 11월 1, 2 목금 월 3일 정도 남아있으니까 그때 한번 판단을 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뭐라도 살 수 있는 현금을 많지 않아도 됩니다. 많으면 좋고요. 조금이라도 마련을 해서 정말 최적의 기회에 그 돈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매매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조금이라도 더 나은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은 30에서 70% 지금 최저점 또 만들어봐야 큰 차이 없을 겁니다. 안 만들 가능성이 더 높아요. 이미 반등 나와서 쌍바닥을 찍고 이런 식으로 많이 내려간 종목들이 이거 경신 안 하고 내려오다가 쌍바닥을 찍고 이런 식으로 반등을 하는 경우가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이때 노리자는 거예요. 현금 좀 만들어서. 만약에 더 깨는 종목 있다면 그때 노리자는 겁니다. 이거 살짝 반등 시작할 때. 한 번쯤에 더 충격을 생각해야 돼요. 지금 개인들은 방심하고 있습니다. 한 번쯤은 충격 고려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일정 지날 때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전에 트럼프 재작년 트럼프 힐러리 선거 때 있잖아요.
변동성 하루에도 트럼프냐 힐러리냐, 힐러리였다가 마지막에 트럼프로 바뀌었잖아요. 샤이 트럼프 때문에. 그쵸. 우리나라 증시는 엄청나게 변동성이 있었어요, 그날. 종목별로. 그때 저점 만들고 나오는 거 찍고 오는 거 보겠다는 겁니다. 보고 투입하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뭐 찔끔 반등 나온 거 다 착시 효과인 거, 뭐 물론 돈이 있으면 단기 매매 할 수 있어요. 단타 매매 오늘 했다가 내일 팔고, 오늘 했다가 오늘 팔고 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매일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못해도 내일 할 수 있고, 이번 달에 못해도 다음 달에 할 수 있고, 올해 못해도 내년에 할 수 있고, 매일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지금은 굳이 그런 걸 하는 것보다 낙폭 과대에서 기회를 살피시고요. 가급적 직장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 꼬여서 자, 예를 들어서 HL 사이언스를 예를 들어서 나는 진짜 공포 장세에서 너무 힘들어서 난 최저점에서 심리에 못 이겨서 다 팔았어. 이래가지고 내려와서 난 여기서 안 돼. 도저히 다 팔았어. 반등 나오는데 난 여기서 다 팔았는데 난 지금 버티는 종목으로 이동해서 여기 샀어. 그럼 뭐야? 남들 반등 나올 때 고꾸라지는 겁니다.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해요. 차라리 이거 그냥 들고 있는 게 나아요. 지금 심리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공포를 이겨내야 되는 시점인데 지나오고 있는데 이건 심리가 2배로 무너집니다. 이거는 2배로 무너져 버려요. 내가 최저점에서 팔고 안 튼튼한 거 지금 버티는 걸로 옮겼더니 다른 건 반등해서 막 올라오는데 이건 떨어져요. 완전히 꼬여버립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이거 그냥 종목 내려가는 거 마이너스 40% 됐다? 마이너스 20% 10% 올라올 때 그때 가서 해결하면 더 좋은 현금 만들 수 있으니까 이거 기다리세요. 얼마 오래 가지 않아요. 한 달, 세 달 이거 못 버티세요? 물려서 6개월 1년 가는 것이 뭐 어떤 분은 5년 가는 것도 있는데 5년 동안 물린 것도 가끔 보면 갖고 계신 분 있잖아요. 얼마 안 걸려요. 반등 폭락장 나오고 반등 나오는 거 금방금방 만듭니다. 다만 하루에 끝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이에 끝나지 못하는 겁니다. 심리 꼬이면 안 돼요. 지금 심리를 이겨내서 반등 장세, 기회 장세에서 한참 동안 한 달에서 세 달은 30에서 70%가 반등할 수 있다지만 3개월에서 1년간의 반등세는 그 이상 100에서 200% 올라올 수 있습니다. 종목들. 건실한 종목들, 튼튼한 종목들, 실적 있고 재료 받친 2019년 재료 있고 미래 재료 있는 성장성 갖춘 종목들 실적 있고 재료 있고 이런 것들 다 올라와요. 바닥 찍고 나면 그 바닥 대리 해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거 앞두고 심리 꼬여버리시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괜히 딴 거 들어가서 괜히 지금 튼튼한 거 올라가서 딱 역으로 꼬이지 말라는 겁니다. 잘 되면 상관없겠죠. 근데 오늘 상한가 간 거 보세요. 저런 위치에서 상한가 간 게 별로 없어요. DPC도 오늘 가다가 밀렸는데 저건 내용이 따로 있는 거고 레드로버 보세요. 내용이 있는 거 말고 무슨 무상증자를 해서 뭐 이런 거 말고 대부분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어제로 치면은 바이오로그 디바이스처럼 엄청나게 많이 말도 안 되게 떨어진 것들이 올라오는 게 훨씬 더 빠르고 강해요. 순차적으로. 내일은 어제로 치면은 사실 레드로버 어제 별 볼 일 없었어요. 오히려 더 하락했어요. 남들 반등하는데 얘는 오히려 저 밑에 출발해서 하락했어요. 오늘 상한가 가잖아요. 내일은 오늘 조금 뭐 힘도 없었고 얘 어떻게 하지? 싶었던 것들이 내일 상한가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내려간 위치에서는요. 그 관리하는 주포들이 내일 들어오면 내일인 거고 내일 모레 들어오면 내일 모레 상한가 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저거 지금 날아가는데 이걸 옮겨야 되나? 지금 저거 튼튼한데 옮겨야 되나? 이 생각하지 마세요. 주식을 이미 보유해서 갖고 있는 입장이라면요. 최대한 심리를 이겨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심리 싸움입니다. 지금은 정말 심리가 중요해요. 심리 무너지면 반등 장세에서 회복 못해요. 2019년 반등 나오면요. 이번 폭락장 거쳐서 반등 나오면 폭락장에서 무너졌던 거 다 복구되고도 남습니다. 제대로만 하면. 근데 그때 개인 심리가 무너져 버리면 내가 자신이 없어져 버리면 매매하는 내 계좌 보고 내가 자신이 없어져서 진짜 들어가야 될 때 교체 못하고 투입할 때 돈 투입 못하면요. 복구는 못해요. 그건 영영 복구 못해요. 복구한 다음에 달려가야 되는데 그거 못합니다. 그래서 심리를 지금 최대한 붙들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날아가는 거 며칠 동안 놓쳐도 안 죽어요. 지금 움직이는 거 욕심부리지 마시고 일단 가진 거 조금 더 올라오는 상황 봐서 조금씩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에서 10% 정도는 마련할 수 있다. 올라오는 상황 보면서.
조금씩 현금 마련해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자칫 욕심부려서 지금 심리 꼬이면 안 됩니다. 무조건 명심하셔야 돼요. 매일마다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빼고는요, 기본적으로 지금 주식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자, 그 코스피인데 오늘 코스피에 특이사항이 좀 있었죠. 오늘 코스피에서 특이사항이 잡혔습니다. 종가에 어디 갔어? 종가에 자, 여기 보시면 코스피가 3시 30분 기점으로 오랜만에 10일 만에 지금 처음으로 매수가 종가 매수로 외국인들이 들어왔어요. 기관 물량을 뺏어갔습니다. 마치 기관 물량을 넘긴 것처럼 이동해 왔어요. 그쵸? 기관 물량을 거의 전달해 준 것처럼 종가에 2,100억, 약 2,100억 정도가 들어왔어요. 뭐죠? 보아하니 이 정도 규모가 되려면 일단은 대형주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대형주를 봤어요. 대형주. 삼성전자, 코스피 1등주, 삼성전자를 봅니다. 자, 종가에, 종가 호가 지나갔네. 종가에, 여기 보시면 평소 종가와 다르게, 그쵸? 평소에 한 100만 주가량 나오던 종가에 100만 주가량 나오던 게 오늘 종가에 346만 주가 들어왔어요. 단 한두 호가 올리는, 단 100원 올리면서, 한 호가 올리면서 340만 주 들어왔어요. 이게 뭐죠? 물량은 엄청 잡아갔는데 가격은 올리지 않았어요. 340만 주가 들어온다면요, 사실 10개 호가도 올릴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10개 호가는 올릴 수 있는데 1개 호가 올리고 340만 주가 들어왔다는 것은 뭐예요? 누군가는 여기다가 종가에 매도를 채워놨어요. 340만 주가 있었다는 거고, 이거를 한 호가만 올리고 잡아먹었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보세요. 한 호가에 10만 주 달려있잖아요. 30만 주 달려있잖아요. 종가에 340만 주가 여기 딱 달려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동시에 순간적으로 잡아먹은 거죠. 기관들이 물량을 내놓고 외국인들이 물량을 잡아갔습니다. 개인들 어리둥절 된 거예요. 뭐지? 둘이 뭐 하는 거야? 응? 둘이 뭐 하는 거죠? 지수의 움직임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코스피는 삼성전자 건드리고 SK하이닉스 건드리고, 코스닥은 셀트리온, 이전에 셀트리온까지 있죠. 코스피 셀트리온 헬스케어 건드리고 신라젠 건드려서 지수를 어떻게든 원하는 위치나 아니면 특정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위치까지 움직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 둘이 어떤 시그널이 있었던 거고, 만약에 그런 게 없다고 치면 굉장한 우연이겠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평소에 호가에 그렇게 평소에 나오지도 않는데 그렇게까지 종가에. 자, 어떤 목적이 있어서 만약에 물량을 확 잡아 들어갔다면 내일 코스피에는 지수의 변화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물량을 가만히 두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 잡아 들어간 외국인 입장에서도 더 올려줘야 될 것이고, 이걸 올린다면 지수는 어쨌든 끌어올릴 거예요. 끌어올리기 시작하면 오늘 2029로 끝났으니까 뭐 2050, 2100을 향해 가려고 하겠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서 오늘의 코스닥처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착시 효과를 또 보일 수가 있어요. 삼성전자는 끌고 올라가는데 지수는 멈춰있는, 또 지수가 안 올라가고 다른 종목 내려가고, 개인들은 다른 종목 중소형주를 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을 같이 안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이 생각을 해주시고, 지수의 어떤 착시 효과나, 그리고 지수를 움직이는 어떤 대형 메이저 자금이 움직이는 것에 속지 않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 지수는 알아서 정돈돼서, 시간이 지나면 정돈돼서 올라오고 만들어질 겁니다. 아까 전에 2,100억은 삼성전자에 1,500억 정도 갔고요. SK하이닉스에 400억, 현대차에 100억, 나머지 이렇게 갔을 거로 추측이 됩니다. 1,400억 정도의 셀트리온도 있었겠죠. 이렇게 해서 대형주 위주로
외국인 물량이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럼 지수 건드리겠다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내일부터는 지수 코스피 지수 관여하겠다는 거예요.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9일 동안 외국인들이 떠난 거 오늘 종가로 진입했으니까 이제부터 나 코스피에 어느 정도 관여하겠다. 대형주 건드리면서 나온 겁니다. 선물 건드리면서. 언제까지 할까요? 옵션 만기일 11월 6일 미국 중간선거일까지 갈 겁니다. 아마 많이 흔들 거예요. 지수를 관여하겠다는 건 지수를 끌어올리겠다는 것만 뜻하는 게 아니라 양쪽 다 있어요. 지수를 내가 가진 물량으로 지수를 떨구거나 올리겠다는 겁니다. 내가 300만 주 가진 물량으로 삼성전자 3% 떨구고 3% 올리면서 지수를 요동칠 수 있게 만든 그 물량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단기적인 물량을.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의 손에 바톤이 기관에서 넘어갔습니다. 그동안에 기관들이 엄청 모아왔잖아요. 외국인들 팔 때마다 기관들이 금융투자 물량 엄청 들어왔고 이제는 외국인 손에 넘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좀 내용을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심리를 이겨내셔야 되고 심리를 지켜내셔야 되고 반등장 한참 동안 반등장에서 상승장으로 변할 때 살아남으셔야 주식시장에 살아남으셔야 매매를 하고 계셔야만 그동안에 오늘 폭락장에서 힘들었던 거 복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무너져 나가면 그때 매매 못하면요 살아있지 못하면 그때 시장에서 매매하는 사람으로 남아있지 못하면 복구할 수 있는 기회는 그거마저 없는 겁니다. 명심하시고 지금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지금 소탐대실하지 마시고요. 지금 보이는 것에 그렇게 좀 다스려서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월말 끝났으니까 내일 또 월초 11월 달은 이제 초 지나서 좀 제대로 된 반등장 한번 펼쳐줬으면 좋겠네요. 자, 고생 많으셨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